갑신 정변 역사적 배경 백과사전의 내용을 먼저 참조합니다. 가로하는 저자의 설명입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여 187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개화당은 개항 후 세력을 증대시키면서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여러가지 자주 근대화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1882년 7월 임오군란으로 인해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다. 임오군란이 일어나 민씨위촉 정권이 붕괴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민씨수급파는 청국의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청국은 한림원 학사 장폐론의 동정선 후육국책이라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이 기회에 군대를 파견하여 임오군란을 진압한 다음 조선을 실질적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청국은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여 주둔시키고 집권자이며 국왕의 아버지 대원군을 청국 군함에 초청하여 놓고는 청국으로 납치하여 보정부에 유폐하였다. 청국은 대원군 정권을 붕괴시킨 다음 민씨위촉 정권을 다시 수립하였지만 청군을 철수시키지 아니한 채 무력을 배경으로 호구의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조선 석방화를 위한 적국 간섭 정책을 자행하고 조선의 자주 독립권을 크게 침해하였다. 임오군란이란 조선의 중앙정부가 이전에 있었던 무기체계의 구식 군대를 해체하고 현대화에 맞게 신식 군대를 창설하면서 이전의 구식 군대에 대한 봉급의 처우 문제에서 촉발된 것이 임오군란입니다. 그런데 임오군란이 발생했을 때 이들 정부가 만든 신식 군대의 활동이 전혀 없었으며 이들 신식 군대의 활동이 변발한 청국으로 조작되었던 것으로 임오군란 시 이들 조선의 신식 군대의 행로는 관중에서 서울로 이동했다가 그곳에서 전하를 정비해서 흥선대원군을 천주가 있었던 천안의 포구 천진으로 납치해서 임오군란을 종결시켰던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납치된 천진은 현재 차이나의 그 조작된 천진이 아니라 경도인 서울에 천주가 있었던 천축국 천안의 포구가 바로 그 천진입니다. 조선의 신식 군대가 바로 청국 3,000명입니다. 1882년에서 84년경 조선의 사회정치 세력은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 민씨수급파, 대원군 수급파, 위정첩사파 등 5대 세력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1884년의 갑신정변은 5대 세력 중에서 급진개화파가 청국과 결탁한 민씨수급파에 대항하여 일으킨 정치투쟁이었다. 역사를 조작한 세력이 김옥균을 개화라는 미명하에 역사를 조작해서 전개시켰지만 이들 개화당을 지원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였는가를 알게 되면 이들은 개화가 아닌 단순한 친일의 사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청국과 결탁한 민씨수급파가 바로 조선정부입니다. 경과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은 청군을 몰아내고 나라의 완전 독립을 이루기 위해 먼저 정권을 장악하여 위로부터의 대개혁을 단행하기로 하고 1883년부터 무장정변을 모색하여 준비를 진행시켜 나갔다. 첫째, 박영호는 1883년 3월 한성 판윤에서 광주 유수로 자천되자 그곳에서 약 500명의 장정을 모집하여 신식군대를 양성하였다. 청구는 청조선의 신식군대입니다. 광주는 관중지역으로 그곳에서 박영호가 조선의 강군이 아닌 사병을 양성했던 것으로 이들이 갑신정변의 반란군이 됩니다. 둘째, 윤옥열은 1883년 1월 함경 남병사로 있으면서 북청지역의 장정 500명을 모집하여 신식군대로 양성하였다. 북청이란 청주의 북부지역으로 윤옥열이 역시 관중의 청주지역에서 사병을 양성한 것이고 이들이 갑신정변의 반란군이 됩니다. 셋째, 김옥균 등이 일본에 유학시킨 서재필 등 14명의 사관생도들이 1884년 7월 귀국하여 갑신정변의 중요한 지휘 무력이 되었다. 갑신정변의 중심 수뇌부가 일본 유학파들이라고 합니다. 넷째, 김옥균은 정변을 준비하기 위해 43명으로 이루어진 비밀 무장조직 충의계를 만들어 신복모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다. 개화당은 이와 같이 약 1,000명의 정변 무력을 양성하였다. 1884년 봄부터 청국과 프랑스 사이에 안남 문제를 둘러싸고 청불전쟁의 조짐이 짙어지자 청국은 1884년 5월 23일경 서울에 주둔시켰던 3,000명의 청군 중 1,500명을 안남 전선으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서울에는 1,500명 청군만이 남게 되었다. 그 후 1884년 8월 발발한 청불전쟁에서 프랑스 함대가 청국의 복권 함대를 격파하는 등
전쟁 상황이 청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김옥균동 개화당은 정변을 일으킬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1884년 9월 정변을 단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당시 청국이 안남 전선에 묶여 조선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으로 전선 2개를 만들 여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1884년 10월 30일 서울로 돌아온 일본 군사 닥개조에는 종전 개화당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인 호의를 보이면서 접근해 왔다. 이에 김옥균동 개화당은 부족한 무력을 보충하고 청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측의 호의에 응하였다. 그래서 일본 측으로부터 공사관 병력 150명과 일화 300만 엔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개화당은 일본군의 소임에 대하여 황궁 호위와 청군에 대한 방미만을 분담하고 국내 수급화 제고와 내정 개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것은 오직 개화당이 맡을 것을 요구하여 일본 측의 동의를 얻었다. 개화당은 마침내 1884년 12월 4일 홍용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다. 개화당은 우선 국왕과 황후를 창덕궁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경우궁으로 옮기고 군사지휘권을 가진 수구파 거물 한규직, 윤태준, 이주연 등과 민씨 수구파 거물인 민태호, 민영목 등을 국왕의 이름으로 불러들여 처단하였다. 그리고 개화당의 배신자인 환관, 유재원도 처단하였다. 개화당은 뒤이어 곧 신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 신정부 강요의 구성은 개화당 요인과 국왕 종친의 연립내각으로 되어 있었다. 개화당으로서는 신정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임시적이라도 종친을 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화당의 소임, 분담은 개화당 대표의 홍영식이 취재되고 재정은 김옥균, 군사는 박영효와 서재필, 외교는 소강법, 국왕의 비서실장 책임은 박용규가 담당하게 하였다. 개화당의 신정부는 12월 5일 새로운 개혁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내외에 공포하였다. 개화당은 동시에 국왕의 이름으로 미국 공사, 영국 총영사, 독일 영사 등 각국 외교관들을 초치하여 신정부의 수립과 개혁정치의 실시를 알렸다. 개화당의 정변에 놀란 청군 측은 12월 5일 개화당의 지지자로 위장한 심상훈을 경호궁으로 들여보내 황후 민씨와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그들의 계획을 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청군의 계획을 알게 된 황후는 경호궁이 좁아 불편하다는 핑계를 내며 창덕궁으로 황궁을 접고 주장하자 국왕도 이를 지지하였다. 청군이 청조선의 신식군대입니다. 김옥균의 개화당은 쿠데타 세력으로 이들이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 황실의 종친과 청조선의 신식군대가 제압을 하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다가 드디어 연통을 넣은 것입니다. 김옥균은 창덕궁은 너무 넓어 개화당의 소수 병력으로 방어에 극히 불리한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지만 고종의 명예에 거역할 수 없어 경호궁 옆에 이재원의 집인 계동궁으로 국왕과 황후의 거처를 옮겼다. 이곳은 경호궁보다 넓었으나 개화당의 소수 병력으로도 창덕궁보다는 방어가 유리한 곳이었다. 그런데 황후는 계속해서 창덕궁 황궁을 요구하였고 국왕은 또한 황후를 적극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옥균은 끝까지 방어에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단호의 일을 거절했다. 그러나 일본 공사 닥개조에는 일본군 병력이면 청군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12월 5일 오후 5시 국왕과 황후의 거처는 창덕궁으로 옮겨졌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14개 조는 당시 개화당 신정부의 개혁정치의 의지와 기본 내용을 지박적으로 공포한 것이었다. 고종이 혁신정강을 재결하고 개혁정치 실시 조서를 내린 12월 6일 오후 3시에 청군은 마침내 1500명의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창덕궁의 도남문과 선인문으로 각각 공격하여 들어왔다. 이에 대항하여 외의를 담당한 친군형 전후영의 조선군이 용감히 응전하였으나 수십 명의 전사자를 내고 중과 부적으로 패퇴하여 흩어져 버렸다. 다음은 중위를 담당한 일본군의 차례였으나 그들은 제대로 전투도 하지 않고 철병하여 버렸다. 일본군은 그 이전부터 철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창덕궁의 넓은 지역에서 개화당의 50명의 장사와 사간성도로 편성된 내의만으로는 정면에 부딪힌 1500명의 청군을 도저히 대항할 수 없어 갑신정변은 청군의 무력 공격에 패배함으로써 개화당의 집권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되고 말았다. 김옥균, 박영효, 소강법, 서재필, 변수 등 9명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홍영식, 박영규와 사간생도 7명은 고종을 호위하여 청군에 넘겨준 후 피살되었다. 그 뒤 국내에 남은 개화당들은 민씨 수구파에 의해 철저히 색출되어 수십 명이 피살되고 개화당은 몰락하였다.
갑신정변이란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동 또는 변란입니다. 역사 연구 시 가장 중요한 사학은 한자 원어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임진왜란, 임진년에 일어난 외의 반란, 즉 외는 조선의 영역 안에 있는 집단 또는 세력권을 얘기하는 것으로 현재의 임진왜란은 난이 아닌 조일전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자표는 조선의 영토가 됩니다. 병자호란, 병자년에 일어난 호의 반란, 즉 호는 조선의 영역 안에 있는 집단 또는 세력권을 얘기하는 것으로 현재의 병자호란은 난이 아닌 조중전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차이나는 조선의 영토가 됩니다. 이모군란 시 명성황후가 피난간 장소가 경도인 서울입니다. 현지에 조작된 세트장 서울에서 여주 이천 장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관중에서 서울의 장원으로 가신 것으로 이곳에서 조선 신식군대의 활약으로 전군 경복궁에 있었던 관중을 수복하고 그곳에서 구식군대를 지휘한 흥선대원군을 서울의 천진으로 모셨던 것이 이모군란의 실체입니다. 상기에 등장한 청군이 바로 조선의 신식군대입니다. 갑신정변의 가장 이상한 사실은 김옥균의 배후에 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화 신식, 즉 누구를 위한 개화이고 누구를 위한 신식인가요? 조선의 정부는 개화를 하기 싫어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개화를 요구한 협박한 상대방들이 근대사까지 우리와 끈끈하게 혈육과 문화와 경제적인 공동체로 연결되었던 아리안 천하의 사회 세력들이 아닌 천하사회를 파괴한 그 무장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개화 통상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개화파라고 하는 박영효와 윤옥열은 금지되어 있었던 사병을 양성해서 갑신정변의 군대로 키웠고 이들의 수뇌부는 일본의 유학파 출신들이라고 하며 또한 일제의 군병과 돈을 기반으로 갑신정변을 벌였던 것입니다. 정변은 또한 현대적인 용어로 쿠데타라고도 합니다. 오정국 낙성식에서의 쿠데타로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를 벌모로 붙잡고 이후 자신들의 용병인 사병들을 궁궐에 투입시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던 것으로 이에 청나라 군대로 조작된 조선의 신식군대가 투입되어 반란군을 진압하고 고종 황제를 복권시킨 것이 바로 갑신정변의 실체입니다. 조선이 청나라입니다. 청국, 청군, 청나라의 청은 조선을 대표하는 왕조의 군명인 조대명입니다. 상기의 지명 중 경우군과 청불전쟁으로 청군즉 조선의 신식군대가 투입된 안남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우궁, 신증동국 여지수남 경도의 궁궐을 인용합니다. 경우궁, 북부 양방에 있다. 순조 23년에 창경궁의 도청번에 세우고 유빈 박씨의 공궁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경우궁이 창경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도의 궁궐을 인용합니다. 창경궁, 창덕궁 동쪽에 있다. 옛날에 수강궁의 터로서 송하겸의 성종이 정의왕후와 인수왕대비와 안순왕후의 상궁을 위해 세우다라고 했습니다. 창경궁이 옛날 수강궁의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경궁은 창덕궁 동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책의 앞편에서 태익지는 창덕궁에 있었고 창덕궁이 있었던 곳이 정조대왕의 무대였던 관중의 북경 화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에 있었던 창덕궁, 창경궁, 수강궁 등을 모두 한양의 관중과 경도인 서울을 일체화시키기 위한 조작을 위해 모두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수남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청불전쟁의 무대 안남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이 안남이 현재에는 베트남으로 조작 이식되어져 있는 중요한 곳으로 이곳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안남,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불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을 탐나, 탕나, 탐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전라도 고부의 군명 영주는 영주산인 한라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전라도 고부의 신증에 금항로 객관의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노정에 금항로 객관의 동북 모퉁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고부와 경상도 대구가 동일한 지역에 있었던 곳으로 전라도 고부가 관중 안에 한라산 지역에 있었던 옛 지역국 노나라의 복부라고 했습니다. 대구와 대도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불전쟁이 있었던 안남이 바로 관중의 북경 대도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에 있을 청불 전쟁의 비밀이 살짝 노출되었습니다.